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쾅 듣기에 따라서는 매정한 행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어느 이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첫째,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그래서 사랑이 무한함을 덮어버려서일까? 오빠가 그렇게 쾅하고 다들 네가 만무하다. 그것은 오빠의 본심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간파해서일 거야. 둘째, 어느이가 재판장을 만나니 세상을 초월하는 무엇이 생긴 것일까? 그 영적 심판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사소한 일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튼 어느이는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이른 건 사실이었다. 어느이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무한함을 극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쾅하고 닫힌 문에서 우측으로 문 2개를 지나 4번째 문 뒤에 섰다. 그 문은 밥상을 들고 날 때나 사용하지 평소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 앞마당은 넓고 사방의 건물이 단층이므로 언제든지 태양이 떠오르면 그 흐름에 따라 앞마당에 볕을 받는다. 어느이는 4번째 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른 지도 꽤 된 듯하다. 태양은 기세 좋게 하늘 높이 치닫고 있다. 태양은 넓은 마당에 가득하게 내리었다. 어느이는 원형 건축물의 특징을 살린 정사각형 집의 이점을 누리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그 건물 안의 넓은 마당의 이점도 말이다. 그 햇빛은 모조리 어느의 주변에 쏟아지고 있었다. 당연히 3월이니 태양이 남쪽으로 흐름으로 어느이는 온전한 태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어느의 주변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어느의 검은 치마 하얀 저고리에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텃밭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연상돼서 그런가? 겨울 건너 들녘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것이 연상되어서 그런가? 어느이는 등에 온화한 느낌을 받으면서 사방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상상한다. 9시 반이 다가오자 학동들이 거의 서당 안으로 들어섰다. 하급생은 서당에 들어서자 자기 자리에서 벽을 향해 앉아 천자문이나 계몽편을 첫 장부터 병구까지 읽어나간다. 이는 하급반, 중급반, 상급반 동일하게 일단 서당에 오면 자기가 배우는 책을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복습한다. 복습할 때는 먼저 철자를 발음하고 2번째는 철자의 음을 발음하고 3번째는 그 뜻을 풀어나간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면 글자의 음만 발음하여 읽어나가면서 무슨 자인지 무슨 뜻인지 알 때까지 계속 학습한다. 이렇게 완전히 터득한 것을 문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문장마다 터득해서 문리가 나는 방식으로 훈장은 가르치고 훈도들은 그렇게 학습해 나간다.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랑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왕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하늘은 아득하여 가물가물하며 땅은 누르고 하늘과 땅 사이의 우주공간은 넓고도 크다. 1월 영축이요 진숙 열장이라 날일 달월 차량 기울축 별진 잘숙 벌릴열 베풀장 1월 영축이요 진숙 열장이라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과 별은 각각 제자리에 벌려져 있다.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원하고 유만물원하니 1월 성신자는 천지 소개하여 강의 산악자는 지지 소재야요. 위상 이슬유 하늘천 아래하 하늘천 땅지 갈지 사이간 일만만 물건물 갈지 가운데쯤 이슬유 사람인 이끼언 이슬유 일만만 이끼언 나릴 달월 별성 별신 바소 놈자 하늘천 땅지 멜게 이끼야 물강 바다해 매산 매약 땅지 갈지 바소 시를제 이끼야 상유천하고 하유제하니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원하고 유만물원하니 1월 성신자는 천지 소개야요 강의 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나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으니 해와 달과 별과 별은 하늘에 매였고 강과 바다와 산악은 땅에 속하느니라.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온 사방에 펼쳐나갔다. 좌우의 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부 선자는 천보지 하니라.
아들자 가로와 착할선 놈자 하늘천 가불보 가을지 써이 불보 가위 안입을 착할선 놈자 하늘천 가불보 가을지 써이 제화하 자로의 선자는 천보지 이북하고 이불 선자는 천보지 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착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화로서 갚느니라. 10시 정각이 되자 훈장님이 훈시실로 들어섰다. 학도들은 훈장님이 상자시자 주의를 기울이고 책 읽기를 멈추었다. 자 하급반 이리 오너라. 훈장님의 언성이 30평의 서당 안에 가득하게 울려 퍼진다. 그러자 천자문을 들고 오는 사람은 5명이었다. 가나 다라 마라고 하자 그들은 훈장님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오늘 배울 3분의 1 위에 작은 막대기를 얹어 놓았다. 작은 막대기는 일종의 지시봉이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신 지시봉을 사용하여 가리킨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다. 훈장님 옆에는 해추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훈장님의 운을 기다린다. 빌광 훈장이 힘줘어 말한다. 빌광 훈장이 힘줘어 말했다. 빌광 5명이 힘줘어 말했다. 킥킥 다가 웃었다. 왜 웃는 거야? 라가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른다. 다는 이리 오너라. 훈장이 호출하자 그는 엉금엉금 기다가 일어서서 종아리를 훈장 코앞에 댔다. 이게 무언 냄새야? 훈장이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려다가 코를 잡았다. 아이들이 일제히 웃었다. 이놈이 방귀를 뀌고 웃었구만. 훈장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학동들이 킥킥거렸다. 쟤네 꽁부리밥만 먹어요. 학동 중에 하나가 말했다. 네가 어떻게 알아? 하고 나가 말했다. 응, 내가 아까 같이 오려고 쟤네 집에 갔는데 꽁부리밥을 먹는 거 봤지. 그러자 일제히 숙연해졌다. 문 뒤에서 이런 광경을 듣고 있던 어느이도 웃음을 참다가 꽁부리밥이 뭘까? 할머니, 꽁부리밥이 뭐야? 명수가 말했다. 할머니의 어렸을 때 궁금증이 명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응, 꽁부리밥은 쌀밥이 한 톨도 없고 순전히 보리쌀로만 밥을 지은 것이란다. 할머니가 말했다. 들어가. 훈장이 다를 종아리를 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옷을 내려 종아리를 덮어주며 말했다. 자, 다들 정신 차리고. 훈장은 일동을 둘러보고 말했다. 빌광, 머론, 손면, 멀막, 바위암, 밑브리수, 아득할묘, 어두울명, 학동들은 앵무새처럼 잘도 따라했다. 문 뒤에서 어느이도 천자책을 펴고 떡하니 지시봉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따라했다. 철자를 다가 한번 해보거라. 훈장 선생님이 돌발 질문을 했다. 이 돌발 질문을 함으로 아이들이 심사숙고하는 면이 있다. 빌광, 머론, 손면, 멀막, 바위암, 밑브리수, 아득할묘. 다는 힘차게 읽었다. 아이들이 손뼉을 쳤다. 어느이도 힘차게 읽는 것을 따라하고 손뼉을 쳤다. 이제 철자를 배웠으니 뜻을 배울 차례이다. 훈장이 이 말을 하자 아이들은 익숙한 듯 예하고 씩씩하게 말했다. 텅 빈 산천이 멀리 이어져 아득하고 바위산은 아득히 높고 계곡물은 깊어서 어둡다. 텅 빈 산천이 멀리 이어져 아득하고 바위산은 아득히 높고 계곡물은 깊어서 어둡다. 아이들은 글자를 봉으로 짚어가며 따라했다. 어느이도 문 뒤에서 글자를 봉으로 짚어가며 따라했다. 아침 햇살이 중천으로 내닫고 있었다. 어느의 모습이 햇살에 클루지 엎디고 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느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다. 자, 각자 5번씩 해보아라. 훈장은 말하고는 그들을 일일이 주시하였다. 창호지 뒤에 있는 어느이도 5번을 하였다. 훈장이 가르치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5명뿐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 5번을 하고는 봉을 책 위에 내려놓았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시킬까? 이번에는 우측 문 쪽에 있는 가가 해보아라. 텅 빈 산천이 멀리 이어져 아득하고 바위산은 아득히 높고 계곡물은 깊어서 어둡다. 가가 힘차게 뜻을 풀어나가자 일동들은 다 함께 손뼉을 쳤다. 물론 문 뒤에 있는 어느이도 따라하고는 손뼉을 쳤다. 자, 이제는 무엇 할 차례이지? 훈장이 말하자 음을 발음할 차례입니다. 식은죽 먹기라는 듯 학동이 일제히 말했다. 광원 면막하고 암수 묘명이라. 훈장이 선창하고 학동들이 후창한다. 5번씩 한다.
학동들이 5번을 다 하자. 자, 이번엔 누가 할까? 한 학동이 손을 들고 저요 하다가 얼른 손을 내려놓는다. 손드는 것은 반칙이었다. 훈장님이 아무나 지적하는 것이 서당의 법도였다. 훈장은 일일이 살펴보다가 나를 지적하였다. 광원 면막하고 암수 묘명이라. 나가 힘차게 연음을 하자 아이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다. 어느이도 따라하였고 손뼉을 쳤다. 다스릴지 근본본 어주사오 농사농 힘쓸모 이자 심을까 거둘세. 정치는 백성들이 농사를 근본으로 삼게 하여 백성들이 심고 거두어 들임을 힘쓰게 한다. 치분어농하야 무자가색이라. 비로소 수 실을제 남년락 일학무 나 시물에 기장서 피지. 봄이 되면 남쪽 밭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니 우리 기장과 차조를 심는다. 숙제 남녀하고 아예 서직이라. 세금세 이글쑥 밭칠공 세신 권할건 상줄상 내칠줄 오를쳐. 익은 곡식은 부세하고 햇곡식은 제사를 받는다. 상을 주어 권면하여 올려주고 내치기도 한다. 세습 공신하고 권상 출척이라. 이번엔 계몽편이다. 훈장이 이렇게 말하자 역시 5명의 학동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이 전번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명심보감 반을 부르자 역시 5명이 나왔다. 이번에는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하자 천자문, 동문선수, 계몽편, 수학, 대학, 명심보감까지 3년 코스는 기본학과에 속하였다. 장자와 리를 불렴선이면 제학이 개자견이라. 여기서 모르는 철자 있는 사람 질문한다. 훈장이 말했다. 없습니다. 다 배운 것입니다. 하고 일제히 5 학동은 말했다. 그럼 뜻을 강독하겠다. 훈장이 말했다. 장자가 가로되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다 일어난다. 장자가 가로되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다 일어난다. 훈장이 선창하고 학동이 후창을 한다. 자, 5번씩 한다. 학동들이 5번을 다 하자 기억이 한다. 훈장이 말했다. 장자가 가로되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다 살아난다. 기억은 씩씩하게 되니었다. 어느이도 따라했다. 5명의 학동들이 힘차게 손뼉을 쳤다. 어느이도 역시 따라하며 손뼉을 쳤다. 장자왈 1일 불렴선이면 제약의 계작이니라. 장자왈 1일 불년선이면 제약의 계작이니라. 훈장이 선창하고 학동이 후창을 했다. 자, 5번씩 강독한다. 1동이 5번씩 강독하자 니은이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훈장이 돌발 질문이다. 니은의 학동은 훈장님이 음을 지칭할 줄 알았는데 의미를 제창하라고 하신다. 장자가 가로되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다 살아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니은은 씩씩하게 그 의미를 말했다. 역시 명심보감을 읽는 무리가 손뼉을 쳐서 그를 응원하였다. 어느이도 문 뒤에서 따라하고 손뼉을 쳤다. 태웅이왈 견선여가라고 문학여롱하라. 우왈 선사란 소탐하고 악사랑 망락하라. 다 같이 읽어보고 모르는 자 있는 사람 질문하라. 훈장이 1동을 향해 말했다. 클태 공변들공 가로왈 볼견 착할선 목마를 깔 들을문 아카락 가틀려 기먹을 롱 또우 가로왈 착할선 일사 모림지기수 탐할탐 아카락 일사 말막 줄기라. 자, 뜻을 따라한다. 태공이 가로되 착한 것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기먹은 것 같이 하라. 또 가로되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받아들이고 악한 일이란 받아들이지 말라. 가로되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받아들이고 악한 일이란 받아들이지 말라. 훈장은 선창하고 학동은 후창하였다. 자, 이번에도 5번씩 강독한 후에 질문한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5번씩 따라했다. 음을 따라한다. 훈장님이 말하였다. 태공이왈 견선여라고 문학여롱하라.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마각이라. 태공이왈 견선여가라고 문학여롱하라.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마각하라. 역시 훈장은 선창하고 훈도들은 후창을 하였다. 역시 5번씩 강독한다. 학동들은 정성을 향해 강독하였다. 어느이도 정성을 향해 강독하였다. 이번에는 니을이 무슨 의미인지 말하라. 니을도 역시 음을 읽으라 할 줄 알았는데
뜻을 말하라 하니 당황했다. 언제나 뜻을 말할 때는 당황하는 것은 음은 글자를 보고 철자의 발음이니 음은 문장을 보고 읽으면 되지만 그 뜻은 해석하는 것이므로 어려움이 있었다. 태공이 가로되 착한 것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기먹은 것 같이 하라. 니을도 역시 씩씩하게 말하였다. 학동의 무리가 일제히 손뼉을 쳐서 응원했다. 어느이도 뜻을 따라하고 손뼉을 쳤다. 이렇게 훈장님이 질문한 것을 학동이 답변하는 것은 이 서당의 독특한 훈두법인데 꽤 인기가 좋았다. 서당을 찾는 훈장님의 동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어느 훈장님께서는 자기도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였다. 마원할 종신선행이라도 선유부죽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제자유연이라 악자유연이라. 철자를 발음한다. 모르는 것은 질문한다. 훈장이 말했다. 훈도들은 각자 무슨 글자인지 발음하기 시작한다. 말마, 단기론, 가로왈, 마침종, 몸신, 가행, 착할선, 착할선, 같을요, 안입을, 발조, 한일, 날일, 가행, 악하락, 놈자, 있으려, 나무려. 모르는 글자 없으면 뜻을 따라한다. 훈장이 말했다. 없습니다. 동시에 5명의 학동이 말했다. 마원이 가로되 착한 행실은 마침이 없고 항상 부족한 것 같이 하고 하루라도 악한 행실이 남음이 있느니라. 자 5번씩 강독한다. 훈장이 말했다. 5번이 다 끝난 후에 훈장이 말했다. 미음 뜻을 말하라. 마원이 가로되 착한 행실은 마침이 없고 항상 부족한 것 같이 하고 하루라도 악한 행실은 남음이 있느니라. 미음은 힘차게 강독하였고 학도들은 힘차게 손뼉을 쳤다. 언의도 역시 힘차게 강독하였고 힘차게 손뼉을 쳤다. 이제는 소학, 대학, 사서, 오경반 통틀어 오라 하니 5명이 나왔다. 15명의 학동 중에서 5명은 기본 학습을 다하고 학문의 심화을 연구하는 학도들이다. 다시 말해서 상급반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과거시험 대상자며 과거시험에 낙방한 자들이다. 그들은 배우는 책도 다양하였다. 소학, 대학, 사서, 상경, 심지어 중용까지 다양하였다. 주역에서 과거시험에 출제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주역은 교과서에서 제외된다. 그들은 모르는 자나 난해한 해석을 훈장님께 질문하는 게 그들의 시간이었다. 어느 날 학동 중에서 왜 주역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은 적이 있었다. 왜 학동은 주역 소리를 하는가? 훈장이 말했다. 선배님들이 주역을 많이 거론해서요. 어느 학동이 말했다. 주역은 과거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점괘며 축지법이라든가 현실과 좀 떨어진 괴리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된 책이다. 훈장이 말했다. 그러나 훈장님은 가끔 주역을 읽는다. 이제 공부의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천자문 그룹에서 말다툼이 일어난다. 야 거기서 꽁부리반 얘기가 왜 나오느냐? 너는 방귀 안 끼냐? 꺼도 조용히 꺼야지. 내가 조용히 껐잖아. 그런데 방귀 냄새가 나는 걸 어떡하냐? 꽁부리밥을 먹으니까 냄새가 심하잖아. 우리가 보리밥을 먹는 것은 쌀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네는 우리보다 논이 별로 없잖아. 논은 없어도 너희보다 밭이 많고 산도 많다고. 우리처럼 논이 많아야지 뭐. 우리가 과선에서 밭에서 나는 것까지고 쌀을 팔아먹어도 되는데 절약 차원에서 쌀보다 보리를 많이 넣어 먹는 것뿐이라고. 훈장님의 교시 몰라? 알지.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근건절약 분수에 맞게 살자. 그래 바로 그거야. 분수라는 게 뭐야? 산이 많으면 과일을 잘 가꾸고 밭이 많으면 밭을 열심히 가꾸고 거기서 나는 곡류를 먹고 이게 분수고 근건절약이잖아. 가는 억울한 듯 설파한다. 미안하다. 아까는 냄새에 취해서 허튼 소리를 했나 봐. 다가 말했다. 그 둘은 화해를 하였다. 그룹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야 우리는 복받은 것이야. 우리 또래들은 학비가 없어서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라. 서당에 다니는 사람이 종류는 관료의 자손, 양반 자손 5마을에 보통 2-3세 불과하였다. 물론 한 마을에 한 양반이 2-3 집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 보통 큰 마을에는 그 마을의 촌장격인 관료와 그 부류들이었다.
그 자손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고가의 수업료를 내고 서당에 다닐 이유가 없다. 배워봐야 별 사용할 데도 없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데 언문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농사 지면서 문자를 읊어봐야 누가 알아주겠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 시절에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서당에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언경은 네 번째 문 뒤에 있는 언어의 인기척을 느꼈다. 언경이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면서 또 언어의 동태를 살폈다. 발걸음 소리가 분명 안채로 뛰어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할머니, 엄마, 오빠가 문을 쾅 닫고 서당에 들어갔어. 언경은 이러지나 아니할까.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꾸지람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러나 언어의 발걸음 소리는 서당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을 지나갔다. 언어가 안방으로 가려면 두 번째 문을 못 미쳐서 대각선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러나 언어는 네 번째 문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언어의 인기척은 네 번째 양문 뒤에서 계속 머물렀다. 언경이 할아버지에게 훈계를 받고 난 후에도 언어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최련아, 나하고 자리를 바꾸지 않겠니? 그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웬일로? 여기는 춥단 말이야. 문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와. 그리고 소란스러워. 언경이 자리는 화롯불이 있는 중앙벽이다. 등이 언제나 따뜻하다. 소위 명랑짜리다. 이는 그가 훈장의 손자여서가 아니라 서당의 규칙이다. 언경은 서당의 중급반이었고 자연스레 중앙에 있게 된 것이고 문과 문 사이 중앙에 있게 된 것이다. 언경은 문에 대고 글을 읽기 시작한다. 자알의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의벌선자는 천보지환이라. 그러자 문 밖에서 언어의 음성이 들렸다. 자알의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의벌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오빠는 몸도 가냘프고 피부도 하얗고 마치 여자처럼 예쁘장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다 언어 계통이 매우 발달하여 있어서 발음이 멀리서도 또박또박 들렸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굵고 울려 퍼지는 그 나이에 굵은 음성은 드물지만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도 유난히 카랑카랑하여 글의 내용을 분별하기에 좋았고 그래서 나는 오빠의 글을 읽는 것을 확실하게 따라할 수 있었다. 창수와 명수와 숙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긍정의 표시를 보냈다. 언어인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성심을 다하여 따라하였다. 이 자리는 학문하기에 천혜의 자리야. 봄에는 양음 반반이고 여름에는 음지가 되고 가을에는 서서히 양음 반반에서 겨울에는 완전히 양지가 된다. 남녀 7세 부등석이고 여자가 내놓고 학문하는 것을 금지하던 때로서는 이 자리는 최상의 자리야. 그는 생각했다. 어린이가 문 뒤에서 온종일 있어도 목격하는 사람은 엄마와 할머니에는 거의 없다. 어린이가 저 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가는 것 이외에는 점심때까지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엄마가 방 안에서 길쌈을 삶으며 말했다. 왜 아니냐? 우리가 일하면서도 열린 문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니? 할머니가 두 문이 활짝 열린 널찍한 공간을 통하여 언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집안 살림과 길쌈, 바느질에 분주하여 낮이나 밤이나 그와 놀아줄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물론 어느이가 할머니와 엄마의 치맛자락만을 붙잡고 다닌다면야 엄마와 할머니는 어느를 돌보는 것도 충실한 자기의 일이니 기꺼이 하겠지만 어느이가 학문하는 것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어떤 날은 대문을 예진이 똑똑 두드릴 때도 있다. 그는 이 집 사정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분명하다. 그도 노크 소리가 오래되지 않은 것은 대문에 화살표가 있다. 그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면 서당들의 기둥까지 연결되고 그 앞에 할아버지의 훈시실이 쌍문을 통하여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두 번 녹화하다가도 이인의 좌측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 문 앞에서 인기척을 하면 할아버지가 상대한다. 이미 아는 사람은 대문을 두드리는 법이 없다. 예보인이나 낯선 사람은 할아버지와 먼저 대면을 하고 안채의 부녀자와 관계된 일이면
할아버지가 언경아 하고 부르면 얘하고 할머니나 엄마가 대답한다. 그런 식으로 소통된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거의 할아버지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 그 밖에 안채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악인데 그들은 부엌 옆에 달린 후문을 이용한다. 그들은 어느를 발견하고는 그냥 마당에서 노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을 건네지 않는다. 말을 건네려면 큰 소리를 질러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방에 있는 어른들이 옆에 있는데 예사롭게 말을 걸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임을 직감한다. 그러므로 엄마나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도 어느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어느이는 학문에 몰두하는데 지장을 줄 사람은 특별히 없었다. 손님이 와도 수두송이 와도 심지어 거지가 와도 다 할아버지를 거친다. 할아버지의 훈교실 밖의 문은 손님의 전용문이다. 나는 비교적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학문을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속말을 한다. 100평도 훨씬 넘는 널찍한 앞마당에서 할아버지의 배경에 할머니와 엄마 사랑에 오빠의 숨결을 느끼며 학문을 할 수가 있으니 말이야. 햇볕이 내린다. 또 조용하다. 따뜻하다. 오가는 사람이 없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신경 쓸 일이 없다. 학생들은 다 밖의 문으로 화장실도 가고 또 쉬는 시간에도 밖의 문을 통하여 널찍한 밖의 마당이나 때론 신장로를 건너 시냇물가에서 때론 바위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안채 문을 사용하는 학생은 오빠밖에 없었는데 오빠도 아침에 등교하면 점심 먹을 때와 하교할 때 이에는 안채로 딸린 소당문을 이용하는 일은 없다시피 한다. 소당은 구들장으로 온돌하는 구조이니 구들장을 따라 길 수밖에 없다. 6칸 중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은 4개다. 그 문들은 양문으로 되어 있다. 세로의 유일하게 난문은 훈장님의 전용문이며 훈장님의 방이다. 그것은 여물을 끓이는 가마솥과 연결되어 있어 할아버지가 안채로 드나든 곳이다. 그리고 훈장님의 방이 있고 서당과 통하는 문이 있다. 그 기준으로 좌우로 4칸의 8개 양문이 맞바라보고 있다. 넷째 칸의 좌측문 가운데 훈시실이 있다. 밖의 문은 훈장님의 손님이 주로 사용한다. 안채 쪽의 넷째 문 뒤에는 어느이가 바짝 앉아있다. 이 넷째 문은 식사 시간이에는 좀처럼 여단 일이 없다. 밖의 둘째 셋째 문은 사람이 왕래하기에 의하여 있는 문이 아니라 조명과 환기를 위하여 있는 문이다. 바깥 첫째 칸은 훈도들이 전용문이다. 그것으로 훈도들은 화장실도 가고 밖에 휴식을 취하는데 사용한다. 하나의 문으로도 15명이 훈도들이 들고 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만큼 질서정연한 교육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